안녕하십니까. 이 영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혜정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 총선이 오늘로 12일 남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영향으로 경제와 민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지방 소멸을 목전에 둔 지역의 사정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보자 정책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중요합니다. 이 담양 한평 영광 장석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검증해보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의제는 영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했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함께해 주실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먼저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김선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계호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이석형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석형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유성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전반부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개별 질문, 또 후보의 공약 발표와 이에 대한 검증으로 진행됩니다. 후반부는 주도권 토론과 공통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토론에는 발언 시간이 제한됩니다. 시간은 발언이 시작될 때부터 측정되면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규칙과 발언 시간을 고지해드리니 좀 더 효율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김선우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구민 여러분, 새로운 미래 기호 6번 김선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도한 폭주로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처가에 뭔가 비리로 대한민국 국민은 너무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에 한마디 비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구태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을 계승한 진짜 민주당인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호남 정치는 공정과 정의, 상식을 기반하는 정치입니다. 투쟁을 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타파하고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사라진 호남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 김선우가 해내겠습니다. 국민의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민원 해결사 저 김선우 반드시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후보 순서입니다. 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민주당 이계호입니다. 우리가 일생에 수많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마는 이번 4월 10일 22대 총선만큼이나 중요한 선거는 결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을 정말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그러한 이 상황을 보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충분한 견제 세력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와 검찰 독재의 싸움이고 또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 앞장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를 해서 의회 권력을 결코 뺏겨서는 안 됩니다.
원내 제1당 사수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승리와 함께 정권 교체 및 디딤돌을 놓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이번 총선을 삼아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지지와 여러 같은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또 저희들부터 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8번 무소속 이석형 후보의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담양, 한평, 장성, 영광 군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8번 이석형 인사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오만과 무능으로 가득 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으로부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민생은 파탄나고 남북 평화는 와해됐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서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자리 보전에만 급급했습니다. 이번 호남의 민주당 경선 민심의 결과는 매서웠습니다. 일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지 않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전면적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는 당직자들의 나눠먹기, 단수공천으로 민심에 준엄한 심판을 회피했습니다. 지역민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역민을 무시했으면 현역 국회의원이 세금을 체납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호 8번 이석형을 민심의 해초리로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명분이 아닌 지역민의 진짜 실속과 실리를 챙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 순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이 결정적으로 낙후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전남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담양을 이슈해서 장성까지 농민들의 경제적인 창출 효과, 소득 창출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지금 이 특정 정당이 3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함으로 인해서 유정자들이 독주라는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담양, 한평, 장성, 영광이 그동안 낙후됐다는 겁니다. 이런 낙후된 지역을 좀 더 잘 살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기호 2번 김유성 후보를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잘 살 수 있는 동네가 될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1983년도에 제가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동네 모습이 그대로 있어서 제 군대 전우들이 울산에서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지역은 너무나 낙후됐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을 좀 더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저 김유성 후보를 한 번만 밀어주시면 제가 국가의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위해서 또 그리고 모든 재원을 확보해서 농민들의 충분한 소득 창출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후보별로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은 모두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계호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역 소멸의 대안 중 하나는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과 육성은 지역을 살릴 백년지 대계입니다. 하지만 전남 북부권은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성장 산업 전략이 눈에 띄는 지역에 있는 반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각 지역별로 육성해야 할 신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방 소멸에 따르는 문제와 그리고 새롭게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이 신성장 동력의 확보 방안 이 두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우선 지방 소멸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출생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유출을 막아나가는데 또는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은 이제 복합선거구로 신성장 동력도 4개 군이 각각 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양의 경우는 이 농업군으로서 또 생태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기농 수출단지를 비롯해서 또 정원 산업단지 같은 그러한 이 지역 상황과 걸맞는 그런 말하자면 사업이 필요하고요. 한평은 또 축산단지로서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복합단지 그리고 영광은 한빛온전을 비롯한 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잘 버무려서 이 에너지 단지 앞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은 뭐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고려시멘트 부지입니다. 대형 관광지로 충분히 짜임새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잘 고려해서 앞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별 질문은 이석형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이 합계 출산율 0.65명,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의 불안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지역의 고심은 더 큽니다. 이 다양한 지원책으로 전남은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신생아 숫자 도리어 줄었습니다. 지원금을 먹튀하거나 인구 빼오기 논란 등의 부작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양육 환경 조성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출산과 육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군수 시절부터 그 출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 당시 이 셋째를 낳으면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정책. 그리고 또 제가 산림조합 중앙을 회장을 하면서 전국의 다둥이 가족을 다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정말 그 엄마 아빠에게 당신들은 애국자다 하면서 이 사회적인 분위기 일 다자녀 갖기 위한 분위기를 뭐 조성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사회적 운동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가 우리 아들, 딸을 낳기만 하면 그 아들, 딸을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인 저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각 직장에서도 공공기관이 됐든 민간기업이 됐든 이번 부영 같은 그 이 회장님이 발상이 저는 좋다고 봐요.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아니 현대라든가 하지 않았던 출산을 하게 되면 1억씩을 지급하잖아요. 이런 어떤 운동이 더 확산된다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아들, 딸을 낳는데 큰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 한다면 전체 또 그런 기업들에게도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이 또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국가적 운동으로 전개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성 후보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됐지만 민생 경쟁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직격탑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지난해 전남의 폐업률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 중 4명 중 1명이 월세 연체 경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 저녁 8시 정도만 되면 다 문을 닫습니다. 거의. 영광은 좀 덜 그런 편이고 담양도 좀 덜 그런 편이나 장성, 한평은 저녁 7시만 되면 문을 닫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업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이걸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 그 유정자들께서 뭐 소상공인 지원한다 어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결정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수산율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출산율도 실질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학 아니라 미국 유학도 보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정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는 여러분들 백두산 100번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만이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소상공인에 대한 방임 정책을 쓴다라면 절대 해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시골에 면 단위, 군 단위 읍내에는 거의 폐업된 상태가 되어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하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직접 지원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김선우 후보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한빛원전의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2020년 말 한수원이 계획한 한빛원전 1, 2호기의 운영 중단 시기는 내년과 내후년이었습니다. 2030년에는 핵 폐기물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이 노후화, 저장 시설 포화, 안전 문제까지 한빛원전을 둘러싼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지역 한빛원전은 수명 연장할 게 아니라 반드시 폐로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을 보셨죠? 이 노후된 거를 그냥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폐로를 시켜야 하고요. 다른 저희 지역은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력, 풍력, 다양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 4개 국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저희도 한빛원전을 폐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희 국민들을 무시하는 한빛원전도 반성해야 합니다. 현재 한빛원전 1, 2호기 안전성 검증에서 공람을 하고 있지만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내용이 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평 지역에서는 한빛원전 공납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나서야 합니다. 저희 군 문제만 아닙니다. 전남, 강주 500만 도민들, 시민들의 안전 위험성이 아주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는 반드시 한빛원전은 폐로돼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철저하게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더욱더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투쟁합시다. 폐로돼야 합니다. 네, 이제 후보자들의 약속인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고 이에 대해 상대자의 토론자들의 검증이 이어집니다. 먼저 이계호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는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민주당의 공약을 직접 만들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지역 공약의 한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순서에 따라서 담양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담양은 이 생태 환경과 농업군입니다. 그런 만큼 유기농 수출단지가 반드시 조성이 돼야 되겠고 아울러서 전통식품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가공단지도 한번 고려를 해봄직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딸기를 비롯한 원예 작물들을 이 소위 지역 특화, 임대형 특화 이제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평은 제가 노력을 해서 이 도로교통관리공단의 교통안전 체험센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계속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한평 나산에서 또 광주 3거간 도로 확포장 사업 그리고 국가 이산단 및 주거단지 개발 공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뭐니 해도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제가 야심차게 호남권 해양수산 환경생태관을 국립으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법성, 진성, 국가사직지 조성, 또 진성 보관 이런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의 경우는 국립심내혈관센터의 활성화, 아울러 고려시멘트 부지의 대형 관광 컴플렉스 개발,
그리고 잔디 연구소 설치 뭐 이러한 공약들을 지역 특화 산업에 맞게 조정을 해서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공약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계호 후보의 공약 잘 들으셨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요. 질문은 40초, 답변은 1분으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석형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스마트팜을 담양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농림부 장관 시절에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스마트팜이 고흥으로 보냈죠. 그다음 국립심내혈관센터 활성화시키겠다 했는데 그동안 뭐 정책위 의장 그리고 뭐 장관을 지내오시면서도 올 예산이 3억 3천 확보됐어요. 그 실시 설계도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나산 삼거간의 뭐 학포장 이건 이미 강주시와 이 한편 간에 다 약속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 지역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스마트팜은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이 있고요. 규모도 역시 다양합니다. 방금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 대형 스마트팜 이 복합단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의 100만 평 이상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200평 남짓의 그런 중소형 스마트팜을 공공개발로 육성을 해서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공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좀 다르고요. 심내혈관센터는 이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장성으로 오기 힘든 것을 거의 억지를 부리다시피 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 장성으로 끌어오는 과정에 뭐 예산의 불용 문제도 발생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제 올해 이제 진짜 국가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처음으로 기본 조사를 비롯한 용역비가 3억 3천이 확보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산 상거간은 추진을 해야 네. 답변 시간이 다 돼서 오디오가 꺼졌습니다. 이어서 김유성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이계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원을 3선하셨습니다. 3선 국회의원은 직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후보께서 영광, 장성, 한평, 담양에 무슨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셨는지 한번 밝혀주시고요. 지금 생태환경, 유기농, 뭐 전통 이런 것, 스마트 가공단지 이것이 결국은 공연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4년 안에. 제가 그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평에 체험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한평은 해양특구가 가장 시급한 겁니다. 한평이 먹고 사는데 해양특구라는 것이죠.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이 짧은 시간에 업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개발부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교통관리공단 연수원 유치를 했습니다. 국가기관 2개를 유치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은 뭐 쉽게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에 덧붙여서 도로망 정비 또 한평에 중요한 뭐 이 축산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사업이 4년 안에 가능하냐? 4년 안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임기 중에 밑도를 놓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한평에 해양특구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 좋은 공약은 또 제가 추가로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만은 빠져있는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우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지역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신재생 에너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풍력, 태양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 문제 제일 문제가 걸고 넘어지는 게 송전탑 설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 시민단체에서 의원님을 뭐 고발했다는 기사도 떴던데 이런 문제들을 원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해결할 것인지. 두 번째, 10년 동안 모든 공약 중에 저희 불갑 신당 지역의 4차선 도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대한 빨리 실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셨습니다. 송전탑 설치, 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주요 소비체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신안 무안에서 개발한 우리 이제 영광까지 해상 풍력을 해저 터널을 이용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옮기면 좋은데 그게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다는 이제 송전탑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이 한 번씩 결정이 될 때마다 우리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한 지원을 토대로 해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또 그래서 수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앞으로 수반이 돼야 됩니다. 불갑 신건가는 제가 단계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갑에서 신건까지를 먼저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작년, 재작년에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현재 일부 보상도 진행이 되고 또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후보 점검하겠습니다. 공약을 듣고 검증하는 시간, 다음은 이석형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몇 가지 핵심 공약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마는 그 군별 지역 공약은 유세장을 통해서 발표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첫째, 변동형 직불제를 재도입해서 우리 농민의 안정적 소득과 이 쌀값을 보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폐지한 변동형 직불제라고 해서 이를 되살리게 주저하는 것은 저는 비겁하다고 봅니다. 명분보다는 실리입니다. 쌀값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농산어촌 기본소득, 지방소멸 대응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우리 농촌을 지키겠습니다. 소멸되어가는 우리 농촌을 지키는 하나의 방안으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소상공인도 함께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린벨트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지역개발의 여지를 넓혀나가겠습니다. 개발과 보전의 균형 속에 강주만의 성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입은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헌신과 희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 개발 기회를 높이겠다는 말씀. 네 번째,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한 강주와 공동학군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와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지역에 국한되는 네트워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 명문학교 육성과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은 계속하겠습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어서 한평 골프고라든가 보건고등학교, 지금 영광에다가는 축구,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고등학교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형 후보의 공약 잘 들으셨습니까?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질문 40초, 답변 1분으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유성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이석균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석균 후보께서는 한평 군수를 3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평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됐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이석균 후보께서 나비 축제를 브랜드 효과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한평 국민의 소득 창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평은 낙후된 지역이라고 여기서 좋게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이석균 후보께서 농촌에 어떻게 하신다 하는데 실제로 그러기 가능하신지 한평 군수를 3선이나 하셨으면서도 한평군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네, 답변 시간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한평에 그 당시 국가 보물 한 점이 없었습니다. 산무의 고장입니다.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 하나 없고 천연자원, 관광자원, 산업자원이 전무한 지역에서 하늘에 나비를 날려서 역발상으로 축제를 하게 됐다는 것은 세계 지구촌 가족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박쥐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나비와 황금박쥐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의 메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빅그린 산단을 유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진행이 안 돼.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거기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신도시를 만들고 배후 산단을 만들고 하는 것은 후임 군수님들이 했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국회의원에 나서서 그동안은 지역 정치를 했다 한다면 중앙 정치를 통해서 제 고향 발전에 이익을 담당하고자 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어서 김선우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이석근 후보님은 삼성 국회의원 하셨고요. 삼성 군수 하셨고요. 갑자기 중앙정치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경기 연천 송탄면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했다고 그랬죠. 기사를 검색 잘 해보세요. 초기는 성공했으나 결국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다시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을 근본은 만들었는데 후임 군수가 못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의원님이 되실 우리 군수님은 뭐가 문제냐면 강상구에서 국회의원을 출마하셨어요. 그럼 직을 포기하고 광산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책임을 통감하시고 의원이 아니고 군수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네, 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답변 시간으로 아무튼 좋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시고 제가 강산구로 가게 된 것은 제 친구 이계호 의원 안철수 바람에도 강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생존했던 친구 삼성까지는 명분이 있다 해서 내가 강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후임 군수를 타서지는 않아요. 저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삼성까지는 명분이 있다. 또 안철수 의원 그 바람에도 제가 우리 이계호 의원을 지지했습니다. 친구지간에 그런 지켰고 그리고 제가 강산으로 가고 한평으로 오고 한 것은 나는 그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국회의원 내가 종로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리 한평이 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정말 지역의 어떤 뭐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쟁력 확충하는 방안을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계호 후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동 직불금을 제가 농림부 장관을 하면서 기본 직불금 공익형으로 공익형 직불금 제대로 바꿨습니다. 그런 만큼 이 관계는 짚고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동 직불금은 쌀값이 떨어질 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안 떨어지고 일정한 가격을 유지를 한다면 변동 직불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못 쓰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많았는데 그런 경우 그러한 재원들을 싹 모아서 차라리 모든 농가의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자.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는 전 농가에 주게 되는 혜택이 103만 원인가에서 108만 원에서 203만 원으로 도리어 늘어나는. 네, 오디오가 꺼졌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으로 부활을 위해서. 네, 답변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108만 원을 203만 원으로 1.8배 인상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농민들에게 벼 40kg에 5,700원 정도 아마 이익을 갖다 줄 거예요. 공익직불제가. 그러면 그 밑으로 하락했을 땐 대책이 뭐예요? 작년, 재작년 지금 우리 이 농민들 대한민국 그 양곡창고 쌀은 가득 쌓여 있고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쌀을 팔 데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하락됐을 때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 정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다시 번복해서 부활을 해서라도 지금 앞으로 젊은이들이 지금 쌀밥을 탄수화물이라고 안 먹고 쌀은 계속 쌓여가는데 이렇게 재고된 쌀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아마 지금 총선 끝나면 쌀값이 40kg당 5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다고도 아우성이에요. 네, 오디오 아웃됐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인 만큼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유성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역시 2분입니다. 저는 각 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은 실질적으로 메타세콰이어를 그 배경으로 해서 관광 상품화 벨트가 돼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담양은 비닐하우스 농가입니다. 지금 메타세콰이어 그 거리의 상가들이 담양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 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양은 비닐하우스 농가가 전남에 거의 50%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멜론, 딸기 그런 농가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득 창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평에서는 해양 특구란 겁니다. 한평은 강주에서 가장 가까운 30분 거리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 해안을 잘 살려서 관광 벨트를 시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야 되고, 영광은 한빛 원전을 이야기합니다. 한빛 원전은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지금 걱정해야 할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항하 쪽에 있는 그 원자력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봄 되면 그 원자력 하나만 누수가 온다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광은 그 원전이 충분히 보강, 보수가 잘 되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보수가 되어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전기를 쓸 때 한 집에서 3등을 쓰는데 거의 2등, 1등 이상은 원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은 헬로시티입니다. 장성은 첨단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강주가 가깝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기술대학이랑 테크노폴리스 기술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일성 후보 공약 잘 들으셨습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사항 다른 3분 후보들 약 40초간 질의하실 수 있고요. 김일성 후보는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김선우 후보부터 질문하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자인 김진성 후보는 국민의힘 정책인 원자력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지금 폐쇄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1호기를 수명 연장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은 굉장히 기술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자력을 외국 수출도 그 많이 하는 말씀이 나라가 아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찬성하시는 거예요? 폐로를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아니, 저는 보강을 충분히 해서, 보수를 충분히 해서 가동하는 걸 찬성하고 보수 있습니다. 보강이 불가능하겠다며 폐로 하자는 거예요. 보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이 좋아서 충분히 할 수 네, 있습니다. 이번은 주도권 토론이 아닌 만큼 질문 시간에는 질문만, 답변 시간에는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원자력은 대한민국 원전 기술입니다. 산증인이죠. 실질적으로 영광이 원전이 없다라면 굉장히 힘들어진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어진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영광이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강할 수 있고 충분히 잘 사는 동네가 됐다는 것이죠. 원전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전은 실질적으로 중국 쪽에 있는 황하 쪽에 있는 원전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원전은 거의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 원전보다 우리나라 원전이 더 안전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전으로 인해서 소득 창출 효과가 대단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건 무조건 폐로해야 본다?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지도 않습니다. 거기 중에 전체를 폐로했다는데 1, 2호기만 폐로하겠다는 거죠. 노후가 돼 있고. 그 2호기 하나만 폐로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음. 주민들이 네,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 이계호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질문 40초, 답변 예. 1분 지켜주십시오. 우선 저 영광 원전 관련해서 저 이제 수명 연장 문제 오늘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영광 국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걸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방안들을 제시를 했음에도 실제로 원자력 안전위원회나 또 직접 관장을 하는 산업자원부가 전혀 대화 한 번을 안 해요. 여당의 후보시니까 여당에 좀 촉구를 해서 그런 부분 국민들하고 좀 다양한 대화 또는 소통을 통해 어떤 적절한 대안과 해답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네, 이제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호 후보께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영광 원전을 가동하는 건 찬성하셨습니다. 나는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모호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영광 원전 주민들, 영광 주민들께서 영광 원전 2호기가 폐로해야 한다. 그렇게 전체 주민이 원한다라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영광 원전 발전소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매스컴에서 가끔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충분히 해로 점검을 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영광은 말 그대로 원전은 완벽해야 됩니다. 퍼펙트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석형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원자력의 안전 대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영광이 원자력 발전소가 40년,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역발상으로 가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원자력 의학원, 동남권, 서남권 의학원 같은 걸 빨리 영광에 유치해야 돼요. 강주가 하겠다, 충청권에서 하겠다. 이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잉여 전력으로 이제 경북 울진 같은 수소특구, 이것도 우리가 준비할 때가 됐지 않냐. 집권당인 우리 김유성 후보 정말 좀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우 후보 검증 시간입니다. 네, 김선우 후보, 죄송합니다. 네, 김유성 후보 답변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영광 원자력은 실질적으로 고리 원전, 다른 지역 원전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질적으로 원전이 문제가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나 제가 그럽니다. 영광 원자력이 있어서 해수면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원전에서 가동된 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제가 그럽니다. 한 평의 방패창을 처음에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창을 한평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것이 창원으로 갔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방패창은 한평 선불 영광 경계에 있는 군유산 방패창으로 들어갔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안 오고 우리 지역이 낙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국가에서 충분히 건의할 겁니다. 원전이 문제에 따라 폐쇄해야 되죠. 네, 담양 한평 영광장성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우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입니다. 먼저 저는 뭐를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직접 해결하는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4개군 연합정책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각종 정책과 여론을 수렴하고 공동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해서 성공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 복지 문화시설을 확대하며 야간 관광 동시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특히 영광은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 장성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려 시멘트 복합 주거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담양, 한평, 영광, 장성 특히 관광경제특별구역으로 조성해서 정부의 관광정책 자금을 확보하여 관광협회와 여행사에서 4개 지역별로 특화된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관광 수익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수장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고정을 만들기 위한 공공퀴즈 카페를 설립하고 우수한 인력의 산부인과를 개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이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덧붙일 거는 지금 우리 이제 문화예술 아카데미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문화 미디어 전문가로서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꿈을 먹고 서울의 지역 가서 연극도 배우고 노래도 보고 뮤지컬을 배우지만 저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도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전문 문화예술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우 후보의 공약 잘 들으셨습니까? 이에 대해 남은 후보들 각각 40초간 질의하실 수 있고요. 김선우 후보 1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계호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예,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공약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아카데미를 만들려면 지역 내 문화 인프라 또 예술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이 이제 대단히 취약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광주를 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떤 과정들을 두었으면 좋겠고 또 그 대상은
어떻게 하는 게 구체화를 하고 실천력을 높이는 방안인지 좀 그거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제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도 저 미디어 쪽이나 그리고 신방과에서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고요. 다양한 연예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도 시흥에 청년예술 아카데미를 할 때 각 연극영화과의 젊은 청년들을 육성하여서 그들을 내려와서 그들이 직접 저희 지역에 내려서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광에 제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뮤지컬을 제작하게 되면 음악, 공연, 연기, 분장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이 인프라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는 1년에 만들어진 거 아니고요. 제게 25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인프라입니다. 이들은 거의 저를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거는 인적 구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할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제가 내일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해주신다고만 오케이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석형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저는 아까 뭐 4개군 연합 정책을 하는 시스템 구축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최소한 기초 강력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정책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나가야 된다. 지금 불갑산에 지금 뭐 모악산 그 돌비가 세워진 부분도 양 자치단체라든가 이게 연합체가 있었다 한다면 진직 조정이 가능할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뭐 국회의원이나 기초 뭐 지방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전부 각자 가다 보니까 이 지역의 갈등만 더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2006년도에 강경만 군수와 MOU를 체결해서 그런 걸 시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답변할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최근에 뭐 일어난 문제, 한평과 영광이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이렇게 갈등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4개 군이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이 같은 가족이고 우리가 모두 함께 가야 하는데 이렇게 싸울 수는 없다. 요즘 전 대한민국이 뭐예요? 갈등 구조입니다. 이념 갈등, 청년 갈등, 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겨내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4개군의 정책연합 경의회를 만들어가지고 3박 4일이 걸리더라도 지역의 문제가 뭐냐, 어떤 걸 우리가 해야 하고 이 지역 문제 해결할 것인가 서로가 상의하고 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를 원하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뭘 해달라고 받는 거를 지역 국회의원이 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예산 받아오는 사람이에요. 지역 4개군 군수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유소 후보의 질문 순서입니다. 김선우 후보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김선우 후보님 방금 말씀하시는 이야기 속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재원이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는 돈이죠. 지금 저희들이 뭐 공약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거의 다 공연물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4년 하면서 한 가지만 똑바로 하기도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영광 같은 경우는 저 한편에서 영광 가는 도로는 14km가 지금 편도 1차선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번 묻겠습니다. 저를 제가 역질문을 할게요. 집권당에서 재원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재원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역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당연히 하죠. 왜?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집권당에서 이렇게 쉽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같이 힘없는 야당은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제 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제 답을. 저희들이 이렇게 할 때 기획 아시죠?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해양수산부 장관 할 때 기획 예산차가 갑질해서 너무 힘들다고. 국가잖아요. 집권당 아닙니까? 저희가 완벽한 기획사를 만들어서 예산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주라고 하니 여야가 협상해서 도와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비록 국회의원이 안 되시더라도 집권당이시니 우리 지역을 위해서 희생을 해주셔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들어보세요. 뭐를 하다가 중요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국민을 위해 산다면 여야가 서로 담의해서 당은 틀리지만 4개군 여야 모든 후보자가 나서서 예산 받아서 만들어오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네, 선거방송 토론에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엄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던져 토론에 이끄는 방식인데요. 이 후보 간 토론 시간은 4분입니다. 4분 동안 후보 한 명과 토론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토론자를 바꾸셔도 됩니다. 이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또 정책 토론인 만큼 열심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석형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김유성 후보 집권당 후보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유성 후보에게 먼저 질문 드리는데요. 우리 국회의원 후보도 아니고 현 국회의원께서 세금을 체납한 기록이 있다. 재산도 가장 많이 신고했는데 납세 실적은 또 저조하다. 세금 체납 국회의원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체납이 사실이라면 안 됩니다. 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이계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칭찬을 좀 드린다면 여의도에, 즉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우리 이계호 후보님 의원실이 일하기 좋은 의원실로 소문이 났어요. 일도 없고 매우 편한 사무실이라 가고 싶은 보좌관들이 많다는데 후보님 의견은 어떤가? 참고로 옛날 이낙연 그 의원 시절에는 이낙연 의원님 사무실 가는 보좌관들이 가장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거랑 비교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일을 저는 않고 그분은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어분성설이고요. 제가 아니, 원래 성품이 일을 들어보세요. 말씀하세요. 물어보셨으니까. 성품이 제가 사람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한번 쓰면 그 사람이 가급적이면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가면서 키워가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의 직원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다른 보좌진들의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가지고 경강부회를 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희 방에 있는 보좌진들 열심히 합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나 또 여러 가지 평가에 언제나 우수한 의원으로 계속적으로 선발이 되었다는 말씀도 뭐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 많이 하셨으면 지역에서도 좀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건 상반되는 것 같고 다음 제가 질문할게요. 그리고 지금 김영록 지사와 이계호 후보의 이력을 살펴보면 나이와 시기만 다를 뿐 이력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 이야기가 나오더니 접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도지사 출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마가 가능하시는지 또 선배가 무서워서 김영록 도지사의 여론이 너무 높아서 다음에도 유야무야 하실 것 같은데 도지사 출마에 대한 우리 이계호 후보님 의견도 듣고 싶네요. 뭐 유야무야 할 것 같다고 지금부터 예단하지 마시고요.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자리는 지금 총선 정책 토론인데 무슨 도지사 선거가 나옵니까? 저는 서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과거에 도지사에 몇 번씩 출마하셨던 우리 이 후보님이 먼저 어떤 입장인지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구태여 답변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자입니다. 그런 만큼 지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저를 선택을 하신다면 그것은 국회의원 2개월을 선택한 거지 도지사 예비후보 2개월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런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우리 이계호 의원이 다음 지사를 나가야 되니까 이번 한 번 더 해줘야 한다. 이 의견이 팽배하잖아요. 자, 팽배하다는 것은 잠깐 제가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180도로 바뀐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피켓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게
지난 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 예, 아쉽게도 토론의 주도권 4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도권 토론 다음 순서 김유성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이기호 후보께 먼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아까쯤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몇 분이 어떻게 말씀을 다 드리겠느냐. 공약이 뭐 실행된 것을 세세하게 말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담양 한평 장성 영광에서 우리 후보께서 실질적으로 업적이 제 눈에는 거의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여쭙고 싶고요. 이석균 후보께서 지금 같은 상대가 지금 같은 라이벌의식이 있어서 계속 여쭙는데 이석균 후보께서도 그렇습니다. 군수를 3번 하셨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한평이 낙후된 지역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지나가서 다른 군수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임기가 12년이었다는 거죠. 군수 임기가 12년이었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12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후보께서도.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역에다가 해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답변할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호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뭘 했냐 물어보는데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그 성장 동력의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양 국립정원문화원 현재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한평 국립축산과학원 자원개발부 그리고 축산개발 자원개발부가 지금 거의 지금 성사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사가 안 되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 아니요. 다 보상 단계에 들어가 그것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왜 문제 그런 있는 걸로 말씀을 지금 하세요? 세월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그거 하는 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그것이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 그것이 겁니까? 이기호 후보께서 정확히 알지 유치한 것이라는 못하시면서 겁니까?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또 아울러서 지금 이제 장성의 경우에 국립심내혈관센터 유치했잖아요. 이 영광은 이모빌리티 실증센터 공공기관입니다만 그러한 기관들을 다양하게 유치하는 실적으로 네.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유성 후보 2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성 후보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기호 후보께서 영광, 장성, 담양, 한평에 이렇게 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했는지 실제로 그 양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충분히 안다는 거죠. 국민을 지금 영광, 장성, 한평, 담양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정당이 30년을 집권했습니다. 그러는데도 절적으로 협조가 안 됐다는 겁니다. 군공항도 마찬가지고 한평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성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 특정 정당이 30년 집권하면서 그런 협조가 안 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니 아까 제 답변도 간단히 할게요. 네. 제가 한평을 발전을 안 시켰다는데 요즘 황금박쥐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얼마 올랐어요? 주도권 토론 규칙상 지금 질문자와 답변자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석균 후보께서 황금박쥐 하는데 실질적으로 황금박쥐 그거 하나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소득 창출이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먼저 이계호 의원께 하셨기 때문에 이계호 후보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도 뒤숭숭해가지고 뭔 얘기를 물어본지를 잘 모르겠는데 누가 했는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국가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놀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찾아다니고 장관부터 차관, 국장, 밑에 과장, 지금 실무자까지 후보께서 설명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는지 설명 묻고 그때그때 싶습니다. 하죠. 하지만은 국민들은 모릅니다, 전혀. 이 시간이 전혀 가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걸 잊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12년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 10년밖에 안 했어요. 보궐선거 보궐선거 2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연도까지 더 키워가면서 말이지. 아니죠. 물론 12년이나 10년이나 거의 뭐 직업이나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다름없습니다. 무슨 그렇죠. 10년이 직업입니까? 평생 살면서 10년 살면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좀 정제된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렇지 좋겠습니다. 이게 후보님 분명히 아셔야 할 거 있어요.
국회의원을 10년이나 하셨습니다. 예. 10년 하셨으면 그 지역 지금 여기 전남에서 네, 김윤석 후보님에게 주어진 시간 4분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김선우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10년 하신 삼성 국회의원 이계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영광 한평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송전탑 선로 설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송전탑 설치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우리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잠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예. 민가나 말하자면 마을하고는 상당한 정도 이격을 이루고 또 가급적이면 이 경관이나 말하자면 조경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이 송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개발하는 게 그런 지역을 찾아내는 게 주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궁극적으로는 지하 케이블이나 해저 케이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 개발을 같이 병행하면서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빨리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지역은 출산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영광군은 사람 살기 좋다고 계속 유지하는데 송전탑을 설치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아까 먼저 경관도 피해보고 살기 힘들어지죠. 혐오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지중화를 설치하든 아니면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지중화를 설치하든 해상선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알리 100에 의해서 의거해서 이 전기가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이 만든 신재생 에너지가. 주로 수도권으로 가죠. 수도권이죠. 수도권에서도 특정 기업으로 가는 게 많죠. 자, 반도체 한 SK 네트워크스에 가죠. 그러면 거기 SK 네트워크스가 저희들한테 해주는 게 뭡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하신 삼성 국회의원님으로서 우리가 만든 신재생 에너지가 네,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민의 수용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우리 지역에 같이 유치가 되면 가급적이면 송전 선로를 최소화하고 지역 내에서 충분히 전기를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선호 후보님께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후보자님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이 김선호 후보님께서 이제 송전탑 문제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예. 송전탑에 한정해서 보자면 예. 송전탑이라는 게 안 하면 좋지만 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해하는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송전탑이 필수 불가결 하나. 그렇지만 그거를 항상 모든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충분한 지원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피해 최소화 이 두 가지가 전제될 때 수용성이 높아지는 거 요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저 지역에 대기업 유치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재생 에너지를 담보로 해서 의원님이 그래도 10년 하신 삼성 국회의원이고 중진 의원이고 정책의장을 하셨으니까 아니 하셨으니까 아니고 지금도 합니다. 이제 후보자로 바뀌었으니까 예. 하셨으니 큰 기업인 SK 네트워크스나 이런 기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면 송전탑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감안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힘이 있으신 노력해야죠.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전남도와 옛말에 힘 있을 때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예. 네, 아쉽지만 김선우 후보에게 주어진 주도권 토론 4분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석형 후보님이 제가 세금 체납했다고 자꾸 오늘 몇 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세금을 체납을 제가 기억하는 데는 뭐 한 게 없고요. 또 우리가 이제 민주당 이 공천 심사를 할 때 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을 다 냈거든요.
그래서 다 납부를 했는데 그 내고 나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과거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무슨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무슨 저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세금 체납이 제 인생관과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반드시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안 내고 그런 행동,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든데 제가 뭐 어떤 무엇을 했는지 좀 명쾌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체납했던 사실이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그래요. 없기를 바라고 민주당 공천심사 이야기하는데 민주당 공천심사는 공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 본인의 말씀이지 뭘. 본인이 안 되면 공정하지 않고 여보세요. 본인이 되면 공정한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재심위원회에서 3자 경선하기로 했죠.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이계호 의원이 하위평가에 포함되었다고들 얘기도 하던데 본인은 그런 어떻게 말씀하시면 저 허위사실로 근데 물어보는 있습니다. 거예요.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포함되었어야 안 물어보는 돼요. 것도 그것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함부로 안 되는 부분들, 거예요. 그런 부분 하위평가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공천을 받습니까? 공개 청구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재심위원회 거기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 다 알아요. 적합도 여론조사 몇 프로, 당 기여도 몇 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면 그렇게 3자 경선을 받아들이지 3자 경선을 안 제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아니고 재심위원회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데 재심위원회 재심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의견을 성격에서는 제출한 거예요. 재심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김윤덕 거기 부위원장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서도 단수공천을 주장했지만은 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은 세 사람이 너무 초접전이니까 경선을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한테 아니 저 세금 체납 세금 물어보니까 체납 무슨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이건 앞으로 자료 우리가 제출할게요. 그러세요. 네, 이계호 후보 질문 주십시오. 예, 뭐 저도 하도 그냥 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저 질문을 무엇을 해야 할지 그걸 막 깜빡깜빡합니다. 우리 이석형 후보님은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어디를 선거운동 하러 이제 요즘 다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이제 정책위 의장 임무 수행하면서 5, 6개월 동안 지역을 못 내려오다가 최근에 내려왔는데 어디를 다니면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우리 한평을 위해서 일 좀 해주세요. 그럼 시골 할머니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한두 명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평에서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다음에는 이제 영광으로 가서 영광 조금 그러다 말더니 장성까지 이제 확산이 됐어요. 이건 고도의 첩보기관 혹시 전문가가 캠프에 있습니까? 네, 이제 답변 시간입니다. 이해를 해달라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안 돼요. 아니. 그것만 얘기해요. 예. 아니 저한테 네. 아니 우리 한평은 왜 일을 않고 맨날 영광 담양만 일하냐 뭐 예를 들자면 왜 한평을 위해서는 일을 안 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간대마다 있는데 답변할게요. 한두 명씩 제가 일부러 제가 봤을 때는 양성해서 내보낸 겁니까? 이제 내 시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평뿐이 아니라 담양, 장성, 영광, 한평 공이 나오는 얘기가 중론이 뭐냐? 우리 이계호 의원님이 일을 안 하셨다. 그런데 얼른 보면 국도 23호선이든 법성포 홍농 가는 4차선 학포장이든 마무리된 게 없잖아요. 이러니 누가 일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한다 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역발상으로 해서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그 구상이나 해봤습니까? 강주에서 지금 영역 발주를 하고 충청권에서 중부권 영역 발주한다는데 의원님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하지. 무슨 얘기에서 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열기가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들 토론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보님들 이제 주도권 토론은 끝났고요. 다음은 공통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하시죠. 후보님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들 각 1분씩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부터 2022년에 농가경제 이 변화 실태와 시사점에서 이 5년간 농업소득이 연평균의 7.4%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감소는 청장년 농업인들의 이탈과 고령화로 접어든 농촌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농업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유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그 겨울이면 노는 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담양, 영광, 한평, 장성이 노는 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중고까지, 쉽게 말해서 논에다가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밭에 보리 밀을 다 갈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중고까지를 실시해서 국가가 그걸 수매를 다 해가지고 농민들의 소득 창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출도 하는 것이고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평에서 보면 동네 그 쉬는 땅들이, 노는 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담양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것을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농촌에 노는 땅이 없이 농가 소득을 재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김선우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기농기촌이 성공하지 못하고 약간은 실패한 지역입니다. 이는 문제는 뭐냐면 정착을 하려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해외의 선진 사례를 참고해서 영농 공동체를 만들어서 먹거리 문화를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농업은 신성장 경쟁의 6차 산업입니다. 최첨단 산업입니다. 농사가 아닙니다. 청년들한테 정확히 농사가 아니고 정확한 너희들이 사업할 수 있는 농업이는 농업사업, 영농사업으로 교육시켜서 할 거고요. 저희 교육, 교통, 인프라를 통한 저희 4개군의 관광도시를 가지고 동네 장치가 아닌 세계적인 지구촌 축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소득도 높이고 우리 지역에 먹고 살고 있을 수 있는 먹거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은 이계호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농가소득은 이제 농업소득과 농해소득으로 구분을 합니다만은 농업소득이 농해소득에 비해서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농업소득이 또 농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를 해서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쌀값을 비롯한 이 가격 안정, 그리고 청년 농물과 스마트팜을 비롯한 생산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늘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국도 23호선 신광 북악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500억을 투자를 해서 먼저 어느 정도 선형을 다 개량을 해놓으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해서 지금 그 사업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500억 규모 사업을 이제 3년차 착수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업소득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 이석형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사과값이 금값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사과 농가에게는 아무 혜택이 안 납니다. 전부 이 중간 상인들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한우값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도 우리 소비자들이 소고기를 싸게 먹는 거 아닙니다. 전부 중간 이 상인들만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농축산물의 유통 구조를 바꿔야만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간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도매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왜 나비 축제를 했겠습니까? 나비의 축제를 친환경 농업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업과 문화를 버무려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차 농산물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출하하면 부가가치가 없잖아요. 2차, 3차를 거쳐서
6차 산업으로 전환을 하면 그래도 저는 더 부가가치가 창출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농업소득 감소 대책에 대한 네 후보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준비된 토론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별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정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우 후보부터 1분간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양 한평 장성 구민 여러분, 농촌, 노인, 문화, 환경 복지 전문가인 저 김선우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지역이 바뀝니다. 전 국회의원님께서 잘 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감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벌이고 그 일에 대한 성과와 결과물을 확실하게 가져올 저 김선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광, 장성, 담양 한평 국민들의 민원 해결사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기호 6번 저 김선우를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계호 후보 1분간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네, 국회의원의 품격은 결국은 우리 지역민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 공직을 통해서 또 의정활동을 통해서 깨끗하고 또 원칙과 정도를 밟으면서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어떤 경우든지 원칙이 아니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탈당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을 지키면서 또 당후에 전념을 하면서 당과 함께 해왔다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 자신이 장관과 상임위원장 그리고 여당의 최고위원을 역임을 하고 지금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륜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륜과 역량, 도덕성이 지역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석형 후보 1분간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국민 여러분, 정말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이석형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도 광주 강상갑에서 억울하게 경선에 이기고 공천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을 사랑한 나머지 재판을 통해서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은 당에 이의 제기한 번 않고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저 이석형, 이번마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저는 너무 어려운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된 일꾼 이석형, 꼭 이번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한다면 일로 보상하겠습니다. 침체된 사개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성 후보 1분간의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양 한평 장성 영광 국민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곳 낙후된 이 지역은 30여 년 동안을 특권 집권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이정자들이 실질적으로 부유한 동네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집권당입니다. 제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앙에 가서 동네에서 축사나 하고 이렇게 다니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중앙에서 돈을 가져오려 합니다. 실제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광, 장성, 한평, 담양 모든 지역이 결국은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는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유성을 한 번만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영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담양 한평 영광장성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의 후보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격을 높이는 수준 높은 정치,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검증해 보시고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시 보기 서비스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제공합니다.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5항에 의거한 담양 한평 영광장성 국회의원 후보자 이 기호 7번 개혁신당 곽진호 후보의 방송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